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에 한국인들이 충격을 받으면서도 행복회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1월 9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핵잠수함 연구를 마쳤고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김정은은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이 개발돼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했으며 전략적 억제력을 굳혀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를 보도했습니다.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모두 사거리상 미국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확실한 정황이 없어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입을 통해 사실이 직접 확인된 겁니다. 이를 두고 북한에는 원자력 소형화 기술이 없을 텐데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다. 작년에 북한이 4,500톤급 잠수함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 기술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면 가능하다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를 위해 기존 잠수함을 개조하고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발표를 통해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4,500톤급 되는 잠수함을 디젤 연료로만 움직이도록 개발했을 리는 없습니다. 한국도 국방 중기 계획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4,000톤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려 섞인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한 네티즌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로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한 건 아닐 겁니다.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핵무기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 위협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극비로 시도하고 작년 9월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 정부 측에 전홍축 우라늄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한 언론은 핵잠수함 방어는 핵잠수함만 가능하다며 남한도 핵잠수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번 이상 수면 위로 나와 엔진 가동했을 공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당연히 적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또 적의 잠수함을 포착해도 추적할 때 속도를 내는데 한계가 있고 자망 기간도 짧아서 끝까지 쫓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이 있다면 수면 위로 드러날 일이 없고 무제한 자망이 가능합니다. 자망 속도도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빠르죠.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소식을 두고 아주 좋은 소식, 김정은 알고 보니 엑스맨 아니냐며 한국에게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반기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에게 우리 북한 때문에 죽게 생겼다. 우라늄 줄 거면 빨리 주고 안 줄 거면 방해나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작년 9월 김현종 차장은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측에 전홍축 우라늄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고 203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핵연료를 구매하는 거 외교 안보 문제도 있으니 유럽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공급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핵연료를 공급해준다면 당연히 연료만 공급하고 마는 게 아니라고 미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핵연료를 이전에 한국에 설치할 때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 인력과 유지보수 장비들이 투입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군사적 목적으로 핵연료를 사용하는 게 금지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총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핵 잠수함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핵 잠수함의 원자로에 쓰이는 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은 원칙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대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 협정을 맺어 핵무기 제조 등 군사적 전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아직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한 네티즌은 김현종 차장이 당연히 거절당할 걸 알고 미국에 갔을
갔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게 해결료를 팔아달라고 요청하면 안 팔겠다고 대답이 돌아오는 건 당연합니다. 안 팔 거면 개발 규제라도 풀어달라는 논리로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일부러 찔러본 거라는 거죠. 미국이 해결료 공급을 거부한다면 한국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2017년 9월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복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설에 동의까지 했는데 지금 한국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해결료를 확보하는데 방해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자유롭게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협상하고 동시에 다른 국가에게 해결료를 공급해달라며 공급원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영국 등 핵 보유국에서 해결료 값을 싸게 협상한 뒤 미국에게 프랑스는 얼마 불렀는데 정말 안 팔아도 괜찮겠어? 라며 다시 의향을 물어볼 수도 있죠. 실제로 프랑스는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에게 20% 농축 연료를 판매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더 싼 가격으로 해결료를 미국에게서 들여오면 땡큐인 거고 미국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다른 국가와 거래할 수도 정 아니면 자체 개발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 능력이나 시설이 없어서 미국에게 공급을 요청한 건 아닙니다.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핵무장을 유보하는 이유는 동맹국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김현종 차장이 미국에게 거절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물어본 이유는 그래도 한국은 미국의 관리와 통제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 협상으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거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결료를 두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자급자족하자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군은 2017년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과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이라는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독자 설계한 핵 잠수함용 원자로는 4년 안에 시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스트 원자력공학부 황일순 석좌 교수 역시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5년 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49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때도 5년밖에 안 걸렸는데 한국은 지난 20년간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역시 5년 안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은 대부분 다 보유해놨기 때문에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죠. 지난 2020년 뉴욕 주립대 에릭 프렌치 교수는 한국이 북한과 중국에 연연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핵 잠수함 개발이 꼭 필요하다며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릭 교수는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KDX-3 구축함과 KSS-3 공격 잠수함을 적극적으로 보유하도록 해서 한국의 전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한국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한 네티즌은 미국 학계에서부터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허용 가능성을 제기한 걸 보고 슬슬 대한민국이 밑밥을 깔고 있는데 조만간 조건부 허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기본 설계가 끝난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까지는 3-4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핵 잠수함을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레딧이라는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해군의 비교 사진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1955년과 2018년 찍힌 한국 해군 사진을 비교 차원에서 올렸는데 과거와 달리 인원수가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군함의 크기입니다. 1955년 사진에서 중절모를 쓴 남자는 이승만처럼 보입니다. 현재 군함 규모를 보자면 이승만 정부 시절 군함은 어선처럼 작게 느껴지죠. 심지어 2018년 사진에서는 잠수함까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군함들이 국산이냐 아니냐입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아무리 어선 크기의 군함이었어도 대부분 미국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상선과 여객선은 물론 최첨단 전투함과 잠수함을 직접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군함 건조에 있어 후발주자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영국과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 선진국에도 군함을 수출하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강력한 군함은 국력의 상징입니다.
또 해상 주권을 보장하고 해양 강국 건설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이번엔 핵 잠수함, 다음엔 핵 재처리, 핵 보유까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세계적인 방역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가장 잘 막았죠. 하지만 최근 백신 보급 관련 문제로 K-방역의 위상이 흔들렸다는 보도와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실수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우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지난 29일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사의 CEO 관사엘과 통화해 우리나라의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의 대표와 화상 전화 통화를 가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2천만 도수보다 2배 늘어난 것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천만 도수면 1,0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초 모더나는 3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에게 좋은 소식은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구매 물량 확대로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모더나가 한국에게 상당히 특별한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모더나 CEO에게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거두고 있는 성공과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축하하고 코로나 극복 기반이 되는 것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 모더나 역시 즉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대중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려고 한다. 제한된 협의 조건에 따라 2021년 2분기에 배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2분기라면 상당히 괜찮은 시기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한국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한 나라들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이 접종을 하려면 내년 3분기, 즉 여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2분기에 접종을 할 수 있으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빠르게 승리를 거둘 수 있겠죠? 모더나의 물량은 2천만 명 뿐이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백신의 물량은 이미 계약이 확정된 아스트로제네카와 얀센, 화이자, 코백스 공급 물량까지 더해 5,600만 명분에 달하게 됐습니다. 백신은 원래 전체 인구의 60에서 70% 정도가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 물량은 모든 인구가 다 접종 가능한 양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셀트리온이나 녹십자셀에서 치료자가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만약 긴급 사용이 승인된다면 치료제까지 확보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모더나가 왜 한국만 유일하게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일까요? 밝혀진 바로는 모더나가 먼저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 2위 수준의 국내 바이오 생산 능력입니다. 바이오 벤처인 모더나는 연구개발 기술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게 약점이었습니다.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모더나 CEO는 직접 제안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산 역량이 부족했는데 위탁 생산 시 대규모 생산 능력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약을 대신 생산하는 걸 CMO 위탁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반도체에 비교하면 파운드리 개념이죠. 한국에는 CMO에 특화된 제약회사들이 많습니다.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CMO 전문 기업입니다. 사실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CMO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번에 모더나가 포문을 연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백신 국내 생산은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입니다. 결국 모더나 측이 공식 제안하고 한국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성사된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를 그동안 실무 협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낭보는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립보건감염병연구소와 모더나의 팬데믹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임상실험 연구 개발 MOU도 체결키로 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관련 백신들을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주한미군은 모더나 백신의 국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의료진이 우선적으로 맞는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 의료진은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미군 기지 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간호사와 군무원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외된 이유는 한국 정부의 요청 때문입니다. 이유는 모더나 백신이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선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미군 부대 내 한국인 전체에 대한 일괄 승인 여부를 주한미군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만 임상시험을 모두 통과해 미국 정부가 승인한 만큼 전원이 접종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업계에서는 녹십자, 한미약품,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녹십자의 경우 10월 완공한 충북 오천 공장을 활용한 위탁 생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공장은 기존의 전남 화순과 오창에 나뉘어 있던 백신 공장을 일원화한 시설입니다. 규모가 상당하겠죠? 녹십자는 전염병 예방혁신연합 CEP와의 시설 사용 계약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계약은 CEPI가 지원하는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녹십자가 5억 도수를 생산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녹십자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CEPI가 지정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CEPI는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과 함께 코박스 퍼실리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병분을 공급받기로 한 상태인데 이번에 확보한 모더나 백신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녹십자가 CEP와의 계약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만큼 모더나 백신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입니다. 한미약품도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됩니다. 경기 평택에 위치한 한미약품 바이오 플랜트가 연간 최대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ST팜도 녹십자, 한미약품과 함께 거론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ST팜은 mRNA 백신 치료제의 대량 생산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T팜은 3년여 전부터 mRNA 방식을 활용한 항암 백신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시설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후보군 중 하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